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황룡사 9층 목탑의 비밀을 조명했습니다. 소실된 9층 목탑의 비밀을 간직한 사리 장엄구가 온전한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웃 종교보다 후발주자인 불교에서도 영적 돌봄과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주 임상 수행자 기본 교육을 마치고 영적 돌봄가로 거듭나기 위한 최종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문자를 통해 부처님 진리를 새기는 수행이자 서예 예술의 정점인 사경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가 21번째 회원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명상학회가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는 춘계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성현 교수는 안국선언의 간화선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을 만났습니다. 20여 년 동안 관장을 맡은 스님에게 퇴임식과 종로엔 장금이 죽음 준비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동양 최대 규모였는데요.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부처님 사리를 모신 황룡사 9층 목탑의 비밀을 조명하고 1100여 년 전 소실된 목탑의 비밀을 간직한 사리 장엄구가 온전한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신라 왕실의 염원과 불심이 담긴 황룡사 9층 목탑. 천년의 세월을 넘어 신라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를 기획 전시했습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의 중심이었던 심초석과 구조, 그 아래에 발견된 사리 장엄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당시 872년에 경문왕이 넣었던 기록과 또 그런 유물들을 비교해서 과거의 국가 의례의 퍼즐을 맞춰갈 수 있도록 신라 왕실이 이루고자 했던 불국토의 염원을 특히 최근 과학조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밝혀진 황룡사 목탑 심초석에서 출토된 금동사리함과 황룡사 찰주봉기가 새겨진 사리함을 비롯해 모두 117건, 322점의 유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라 경문왕 때 목탑 중수 과정을 기록한 보물 황룡사 찰주봉기는 당시 신라인들의 사리 신앙과 국가 수호 정신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고 사리함의 구조와 조성한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발굴 복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황룡사 목탑의 구조와 사리 장엄의 의미를 보다 알기 쉽게 3D 영상으로 만들어 천년의 신비를 풀어냈습니다. 사리를 보관했는가, 어떤 사리 그릇을 만들어서 넣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실물은 있으나 정확한 형태를 놨었던 것을 과학조사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원형에 가깝게.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이자 국가 안녕을 기원했던 황룡사 9층 목탑. 이번 전시는 단순한 유물 공개를 넘어 9층 탑의 9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황룡사 목탑에 담긴 역사와 불교 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황룡사지 발굴 50년의 성과를 집약한 이번 특별전은 잊혔던 황룡사의 비밀을 되살리며 우리 불교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병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돕는 영적 돌봄. 일반인보단 종교인이 앞장서 전문성을 키워온 분야인데요. 이웃 종교보다 후발주자인 불교에서도 영적 돌봄과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의 교육은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관 대회의실에 둘러앉은 스님들. 한 학기 동안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만나며 여러 감정 상태를 직면하고 스스로 돌아본 내면을 공유합니다. 전국 비구니회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 임상수행자 기본교육을 마치고 영적 돌봄가로 거듭나기 위한 최종 과정입니다.
16주에 걸친 강의와 사례 분석, 현장 활동을 통해 영적 돌봄가로서 변화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핵심 감정인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에 직면하려는 노력을 반복함으로써 안타까움보다는 존중과 인정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였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더해 함께 공부한 도반들, 그리고 교육자인 슈퍼바이저는 어땠는지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님들.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과 단점을 알아차리게 하는 축비가 됩니다. 슈퍼바이저는 교육생들이 겪었던 문제 상황을 상기시키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보호자와 소통하지 않아서 종기적인 그런 오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속 조치로 또 그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이렇게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성장하시고 변화가 되셨는가요? 불교 영적돌봄연구소는 2021년 전국 비구니회 산하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천주교가 중심인 한국 CPE-협회 전국 30개 센터 가운데 유일한 불교 지부인 점이 특징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기본교육을 마친 영적 돌봄가를 배출해왔는데 어느덧 10기까지 5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학생 스스로 교육훈련 목표를 정해 성찰기를 쓰고 관계를 공부하며 슈퍼바이저와 불교적, 심리적 고찰을 이어갑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심리적 갈등을 깊이 다룬 소설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임상수행자 자신은 물론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심신의 안녕을 얻도록 돕는 영적 돌봄. 다양한 수행과 전문적인 상담은 부처님의 자비를 새롭게 전하는 포교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문자를 통해 부처님 진리를 새기는 수행이자 서예 예술의 정점인 사경, 전통과 현대를 잇는 사경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단절 위기에 처했던 우리 문화유산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사경연구회의 21번째 회원전인데요. 한 점 한 획에 평화의 염원과 정진의 깊이를 담아낸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귀를 막고 입을 가리고 또 눈을 가린 귀여운 모습의 아기 부처님. 그림 곁에는 한자 한자 정성으로 쓴 경전 구절이 자리하면서 법구경의 불견, 불언, 불문의 가르침이 직관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화엄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화엄경 약찬계 보탑도도 눈에 띕니다. 멀리서 보면 한 기의 보탑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탑의 기단부터 상륜부까지 여러 개의 정교한 글자가 탑의 뼈대와 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와 은리, 묵서 등의 재료로 피어난 사경작품 70여 점이 갤러리를 장엄한 법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가 개최한 21번째 회원전입니다. 점 하나하나에 고도의 집중력과 획 하나하나의 정성을 담은 사경의 공덕을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종식되기를 서원하며 이 공간의 법향을 회항합니다. 문자를 소재로 점과 획을 조형하는 서예 예술 가운데서도 정점으로 평가되는 전통 사경. 섬세한 붓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옮겨 적는 사경은 청정한 몸과 마음, 재료와 도구로 진행되는 고도의 수행입니다. 사경이 보여주는 기다림의 미학과 묵묵한 정진의 삶은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요한 목향 속에서 완성된 작품은 전시를 찾는 이들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며 잊고 지낸 내면의 고요함을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경은 고려시대 중국을 능가해 역수출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 단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대의 유산을 연구해 전통 사경체를 재현한 김경호 사경장을 필두로 연구회는 국내외에 그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상, 암한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다 같이 화합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마음의 위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할 때에 그 공덕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더 빛이 나게 된다. 지난 가을부터 오랫동안 묵묵히 붓을 잡고 수행의 길을 걸어온 회원들의 노고와 정성이 깃든 사경 작품들. 수행자들의 깊은 여운과 평안을 선사할 이번 전시는 오는 16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현대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명상과 치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명상학회 학술대회에서 전통 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현대 심리학의 변성의식 이론으로 분석한 연구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통 수행이 어떻게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양육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끄는 치유가 절실한 시대, 명상의 과학화와 대중화를 선도해온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가 지난 6일 서울 강동경희대 병원에서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는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주제는 의식의 다차원 구조와 심층 치유,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자리에는 집행위원장 금강스님과 안희영 집행위원,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활용과 명상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성윤 교수가 발표한 변성의식 모델로 본 간화선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찰스 타트의 시스템 의식 접근법을 도입해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을 정밀하게 분석해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안국선원의 7일간의 간화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한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참여 동기가 삶의 근원적 문제 해결 또는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싶다. 또 심신 안정 및 자기 탐색 또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실존적인 이슈 혹은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갈구 이런 것들 때문에 간화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 교수는 안국선원의 수행 환경을 3가지 요소로 모델링해 분석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철저한 내적 태세와 의지인 셋, 일상과 격리돼 선지식의 카리스마와 자비로운 보호, 강력한 집단 역동이 작동하는 환경인 세팅, 기존의 인식틀을 해체하는 인지적 역설 장치인 화두 트리거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식 변성이 유도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안국선원 지도자의 법문과 개별 점검은 수행자가 압도적인 망상이나 좌절감 등 부작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두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무의식적인 자료들이 침투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이 수행의 어떤 분심과 의심의 에너지들을 집단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안내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박 교수는 안국선원의 간화선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라며 일상적인 인지 패턴을 해체해 영원한 현재를 체험하게 하고 주객의 분리가 사라진 비이원적 자각을 촉발하는 고도로 체계적인 의식의 기술이자 의식 변성 안정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국선원의 집중 수행 사례를 통해 인간 내면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는 고유의 전통 정신 유산을 현대 심리학적 모델로 풀어낸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 간화선의 깊은 치유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양산 석굴암이 양산문화원과 함께 제4회 천성산 원효성사 헌달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산 석굴암은 지난 10일 경내 석굴암 반고굴 앞마당에서 주지 무정스님, 나동현 양산시장, 박인주 양산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원효성사의 발자취와 정신을 기리는 제4회 원효성사 헌달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무정스님은 원효성사의 무액일상 정신은 모든 중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가르침이며 오늘 올리는 차 한 잔을 통해 모든 중생들의 갈증이 해결되고 각자의 원이 성취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산문화원은 지난 2023년부터 해마다 원효성사 학술 발표회와 헌달회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원효대사와 대한대사가 함께 수행했던 천성산 석굴암 반고굴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유엔이 창종 90주년을 맞아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등롱 띄우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유엔은 지난달 26일 하와이 알라모아나 해변에서 신도와 시민 5만여 명, 전 세계 지부가 위성 중계로 함께한 가운데 입교 90년 신유 하와이 등롱 띄우기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요에서는 하와이와 일본 성지 오야소노에 불과 물을 함께 모시며 전쟁, 재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하와이의 폭우와 홍수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도한다며 등롱의 불빛처럼 세계와 미래를 희망으로 밝혀가자고 말했습니다. 1999년 시작돼 올해 28번째를 맞은 신유엔 하와이 등롱 띄우기는 종교와 국적을 넘어 추모와 치유, 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하와이의 대표적 평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여 년 동안 종로 노인복지관 관장 소임을 맡으며 불교계 복지에 매진해온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관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슈플러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노인복지관 관장 정관입니다. 네, 스님 그동안 정말 종로 노인복지관을 위해서 긴 시간 달려오셨는데 18일 이제 퇴임식을 앞두고 계십니다. 퇴임 소감 먼저 여쭤도 될까요? 정말 복지관을 후회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떠나는 마음도 굉장히 후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너무 후련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네. 좀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껏 또 운영을 했고 또 할 때마다 우리 복지관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떠나도 아무런 미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8일 부암동 HW 컨벤션 센터에서 퇴임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행사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는 우리 그 복지관 회원님들을 위해서 16일 날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과 그리고 또 이렇게 떡 나눔 그리고 발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18일 날은 하륜각에서 그동안 저에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소박하게 점심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염려는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퇴임식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2부에는 그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종교문화 축제를 소림사와 함께 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연을 지역 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400여 명을 모시고 저희들이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1부와 2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제 20여 년이라고 하면 정말 강산이 2번 바뀔 만큼 긴 시간인데 그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종로엔 장금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BTN 뉴스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장을 담그시는 모습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 지역 노인 어르신분들께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기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특히 사찰에서 장 담는 문화를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시고 저도 직접 봤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를 좀 더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그런 거를 또 고민을 했고 또 종로구가 문화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한식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복지관에서 해보자. 어르신들이 바다만 드시고 뭔가가 나약한 노인으로만 비치지 말고 직접 우리도 뭔가를 기여하는 이런 노인이 한번 돼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장금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네. 또 판매까지 시장용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용 일자리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미리 한 20일 전에 마감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스님?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왜 어르신들이 죽음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왜 내가 아직까지 죽음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런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냐,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네. 나는 한 번도 내가 유서를 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뭐라고 그럴까, 나눠주는 걸, 상속에 대한 것들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였고,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템플스테이를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템플스테이 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오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해서 논문도 제가 네.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내가 돌아가시더라도 특히나 이제 스님들이 누구나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싸움을 하거나 또 거기에서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난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죽음 준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웰다잉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죽음이란 단어는 좀 꺼려지고 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아직 있습니다, 스님. 사실 모든 연령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이슈 플러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한 말씀 전하신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유산을 남겨서 돌아가시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살아 계실 때 사찰에다 기부하든 아니면 어디 공익재단에다 기부를 하던 아니면 미리 49제를 사찰에다가 미리 하던 그런 방식을 택해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 뭔가가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좀 많이 유실되고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본인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스님께서는 이제 복지관을 떠나시지만 스님의 영향력은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앞으로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동안 이제 제가 복지관을 다닌다고 제가 소림사 주지로 있는데 너무 소림사에 좀 많이 소외되고 기도라든지 신도들에게 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임을 놓게 되면 앞으로 소림사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소림사 신도들을 위해서 좀 더 호교와 또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저에게도 많은 역할들을 못했는데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인도나 이런 데 가서 좀 기도도 하고 싶은 많은 욕심이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20년의 행보가 그것만으로도 저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 앞으로 모든 걸음 BTN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6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